네, 조영정 TV 오늘 그 김철영 위원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보내기 너무 아쉬워서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피사에서 실시한 학력 평가에서 최근 우리가 70개국 OECD 학력 평가에서 순위권이 조금 밀려났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음,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네, 그래서 먼저 회장님이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아이디어를 또 추가할게요. 물론 그 예전에 비해서 좀 내려갔다고 하는 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피사의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현장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도 한번 그 표집이 된 적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 표집에 따라서 상당한 그 변화도 생기고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똑같이 뭐 팬데믹 상황을 지금 겪고 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그 예민한 반응,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는 편이죠. 뭐 이제 옛날에부터 뭐 하나로 오면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하나로 오면 열로 받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성 쪽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음,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이렇게 덮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방송으로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나마 그 수준을 지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그래서 몇 등 떨어진 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앞으로 그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도 좀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떨어졌으니 걱정이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좀 음, 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그 피사에 보면은 그 평가 기준 예전에는 굉장히 또 한국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세 개 항목인데 읽기, 그 시키면 독해 읽기죠. 그 네. 다음에 수학, 과학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또 밀렸고 그런데 친문 발표라든지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아 한국이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허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음, 피사에서는 두 가지를 평가를 해요.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학력 평가 위주의 어떤 그 세계 항목. 근데 사실은 그게 객관식이에요. 네. 그러나 또 조사 하나 하면 창의력 조사. 그거는 이제 시험이라기보다는 설문조사식의 창의력 조사를 하거든요. 창의력. 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에요. 창의력 조사가요. 창의력 부분, 창의력 관련. 예. 네. 이제 그거는 흥미도라든지 아이의 어떤 진심으로 공부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거는 완전히 하위권이라는 거죠. 예. 그 음, 이유는 저는 아마 이 피사도 그걸 고민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평가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날로그식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 좋은 아이들이 상위권을 랭킹해요. 뭐 음, 싱가포르, 최근엔 중국 또는 일본. 근데 사실은 유럽 쪽은 오히려 하위권이거든요. 음, 근데 유럽의 평가 방식이 모든 시험 문제가 논소수령이에요. 네. 예. 물론 이제 논소수령이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 객관성 이걸 이제 문제시 삼는데 만약에 이 시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논소수령으로 평가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역시 아마 지금 현재 이런 지금 이 이유로는 순위권도, 안 되고 음, 역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은 그 기존의 학력 평가 실력도 과연 학교에서만 한 거냐? 네. 저는 아니올시다는 거죠. 음, 사교육에 상당한 어떤 힘과 그게 보탰기 때문에 그나마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음, 위원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음,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 방법을 교사가 마음대로 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음, 세상이 아닌 거는 아마 음, 아실 테고요. 음, 그게 이제 교육부로부터 또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좀 통일성을 유지해야 이게 음, 뭐 내신 관리라든가 이런 게 되니까 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서술형을 몇 퍼센트까지 음, 반영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침을 주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들이 각성을 해서 어?
교육부에 요구도 하고 뭐 교원단체 나서서 청와대 앞에 시위를 하든 뭐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하든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좀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사들이 그렇게까지 나서서 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어요.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뭐 많은 40명 가까이 40명 넘는 학교도 아직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으로 가다 보면 선택 과목으로 몰리다 보니까 뭐 38명, 41명 이렇게까지도 유지를 해요. 과거에 제가 처음 그 교사 시작할 때 학급당 뭐 50몇 명씩 돼도 그렇게 많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좀 체벌도 좀 통하는 시대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했고 아이들이 또 어른들 말에 잘 또 따랐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생활도 다 뭐 학원은 생활도 별 큰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이들 코로나 뭐 아침에 오면 그거 발열 체크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심지어는 집에 잘 갔는지까지도 확인해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 안 오니까 편할 것 같은데 아이가 수업에 접속 안 되면 전화해서 너 왜 수업 안 들어오니 어디 아프니 뭐 이렇게 다 관리해야 되고 사실은 정말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니까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 편할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 이 말씀하신 대로 피사 성적이 얼마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평가에 문제가 있어 그런 고민 쉽지 않은 일이고요 현실적으로 네.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어필하고 이럴 수 있는 참 여력이 없어요. 먼저 무기력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이 몰라서라기보다도 너무나 지금 근무 여건들이 어려워져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교원단체 네.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가 학급당인원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놓으면 조금은 좀 아이들 관리가 좀 수월해지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눈을 돌릴 텐데 이 평가 문제가 일단 개선된다고 저도 봐요. 네. 예,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부모이거든요. 아이가 행복하려면 먼저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그런 말처럼 학생들이 행복해지려면 선생님이 그렇죠. 행복해야죠. 선생님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의 어떤 뭔가 삶의 질이라든지 어떤 이제 직업적인 그런 질이 조금 더 높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뭐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이게 먼저 선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게 잘 두 분께서 가지고 계신 입장들을 잘 만져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굉장히 밝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조용정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네.